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과학선생님 김사티입니다. 자, 오늘은 점점 더워지는 지구라는 단원으로 오늘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지구온난화. 그리고 이 지구온난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구 복사평형의 관점으로 지구온난화를 설명을 할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의 온실기체의 증가로 인해서 뭐의 증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온실기체요. 온실기체가 점점 증가하면서 온실 효과가 강화되고 그러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게 되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복사평형 이런 것들 다 기억나나요? 복사평형이 일어나면서 평균 기온이 형성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온실기체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되면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평균 기온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얘네들이 복사평형이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자연적인 온실효과도 있어요. 자, 자연적인 온실효과는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바로 자연적인 온실효과예요. 그죠? 자연적인 온실효과인데, 자, 이 강화된 온실효과가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온실효과가 강화된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방출되는 온실기체들,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를 예로 들고 있죠. 자, 이 이산화탄소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강화된 온실효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자연적인 온실효과는 지구온난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 네, 요거 꼭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온실효과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체는 요거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자체가 이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그렇게 되진 않아요. 자, 왜 그럴까요? 수증기의 양이 이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에 엄청나게 수증기의 양이 많아졌다가 겨울에는 수증기의 양이 적어지죠. 그리고 얘네들의 장소, 그러니까 적도 부근이냐 아니면 중위도 부근이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수증기의 양이 많이 변하고요. 그래서 사실 인간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증기 자체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다뤄지지는 않는다는 점, 네, 요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온실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메테인 같은 경우는 온실효과율이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23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즉 메테인 분자 하나가 더 많은 열에너지를 가둬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체라고 딱 이야기를, 메테인이라고 이야기는 안 한다는 거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체는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한 분자당의 열을 가둬두는 그 양 자체는 굉장히 작아요. 메테인보다 훨씬 작습니다. 자, 그런데 이산화탄소의 양이 매우 많죠. 그래서 메테인 같은 경우는 양이 매우 적어가지고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적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메테인 어디 들어있습니까? 메테인 어디 들어있어요? 포유류의 방구에 들어있습니다. 방귀. 자, 그래서 이게 언제 이렇게 많이 나타나냐면 인위적으로 농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하게 되면 그 동물들이 계속해서 이제 방귀를 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메테인 양이 조금 증가한다. 그래서 소고기의 소비가 많아질수록 여기 지금 메테인의 양이 증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채식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있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요. 자, 여러분들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서에 요 지금 그래프 두 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연도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지금 연도에 따른 지구 평균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좀 볼게요. 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연도별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인간의 산업 활동이 증가하면서 인간의 그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많이 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화석연료의 사용의 증가에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양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한 이산화탄소 자체는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요, 더 많은 복사 에너지를 지표로 다시 방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래프 보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원인은 뭘까요?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어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의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와 비례 관계에 있다. 즉,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것과 지금 거의 비슷하게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을 말미암아서 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양과 지구 온난화 현상은 굉장히 비례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 그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일어날 때는 이제 해수의 수온이 가장 상승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건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한다라고 지금 알고 계시는데, 그거보다도요, 해수 자체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즉 열팽창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서 얘네들의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온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육지의 면적 줄어들고요. 그리고요, 저위도에서 자라던 식물의 서식지가 고위도로 옮겨진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만 나던 감귤이 그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서 서울에서도 감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열대 지방에서 자라던 식물이나 동물들이 중위도에서 자라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서 기후 변화나 기상 이변, 그러니까 엘니뇨나 라니냐를 통해서 갑자기 집중호우나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요, 인간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네, 오케이. 야,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은 정말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온실 기체 자체의 배출량을 줄이면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삼림의 보존의 확대. 왜일까요, 이게?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배웠잖아요. 삼림은, 나무는, 식물은 광합성하는데 뭐를 사용을 하죠?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사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게 되면은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를 사용을 해서 그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광합성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에너지를 절약하는 겁니다. 특히 물절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줄이고 그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여야겠다. 네,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간단한 내용이죠. 그죠? 지구 온난화를요, 지구 복사평행의 관점으로 이제 여러분들 설명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면은요, 지구 온난화 자체가 발생하는 과정은요, 이제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기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기가 이제 지표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온실 효과가 강화가 되고, 이 강화된 온실 효과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 이게 바로 지구 온난화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친구들? 정리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지구 온난화의 발생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화석 연료의 사용 증가로 인해서 그 증가된 이산화탄소 자체가 이제 원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보셔서 이제 정리를 하셨으니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의 관계,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수업 굉장히 빨리 끝났죠?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나갑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름과 강수에 대해서 이제 나가 볼 건데요. 이제 맨 처음에 배울 게 구름이 형성되는 과정부터 이제 배워보고요. 구름이 형성되고 나서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눈이 내리는 이제 기상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빠이.